대구 수성문화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과거 중징계 이력이 있는 간부 직원의 재발이어서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 고 신성희를 기리는 기념관이 영천시 괴연동에 들어섰습니다. 영천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구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1일 하루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한 가동에 나섰습니다. 국가보훈부가 22일 오후 2시 안동 임청각에서 보훈감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광복 80년과 석주 이상용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구 수성문화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과거 중징계 이력이 있는 간부 직원의 재발이어서 재단의 미흡한 인사 시스템과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균 기자입니다. 수성문화재단의 한 간부 직원이 과거 중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재단에 채용돼 최근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정대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매뉴얼과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22년 범어도서관 갑질 문제를 거론하며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수성문화재단의 한 기관에서 간부급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10월 말 정식 절차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도서관장 갑질 사건, 23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수성문화재단 간부급 직원에 채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갑질문화재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에 대해 수성문화재단 측은 현재 노동부 지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초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올해 안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12월 초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전체를 해서 거기에서 이 일어난 건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내부도 있고 외부 전문가도 있고. 지역에서는 재단의 미흡한 인사 체계와 조직 관리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말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조직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입니다. 해당 인물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수준을 넘어서 조직 문화 전체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직 전체를 점검하고 조직 문화를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정도의 대책가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성문화재단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 고 신성희를 기리는 기념관이 영천시 괴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시민과 영화인들이 참석해 그의 예술혼을 기렸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최고의 스타였던 신성일. AI로 구현된 신성일 배우가 실감 영상을 통해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실제 서재를 구현한 공간에서는 대배우의 고요한 투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타로서의 영광을 상징하는 트로피와 상패는 물론 결혼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 배우와 사람, 신성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40여 년 영화계 쪽 언저리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신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만났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또 예전에 성일 시네마트라고 직접 이제 그 영화 제작사를 설립하셔서 쭉 영화 제작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좀 같이 많이 영화 제작사와 또 그 영화 현장을 많이 이렇게
좀 둘러봤던 그런 그 예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한국 영화계의 큰별 고 신성일을 기리는 기념관이 영천시 괴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배우의 유가족, 영화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기념관의 힘찬 출발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생전에 선생님께서 사랑하셨던 영천에서 그 뜻을 이어갈 공간이 마련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신성일 선생님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후대에게 문화적 영감을 주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천시는 신성일 기념관을 전시 체험, 공연,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최종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21일 하루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소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한 가동에 나섰습니다. 열차 운행 필수 인력인 292명을 투입해 최소 운행률 63.5%를 확보하고 역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조합원과 본사 인력을 대체 투입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오는 20일 안동 임천각에서 보훈감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년과 석주 이상용 선생 사계 임시정부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일 오전 11시부터 보훈역사 골든벨 행사가 열리고 오후 2시부터 서간도 바람소리 공연 등 독립정신을 주제로 음악회가 열립니다. 임천각은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해 선생의 아들과 손자 등 독립운동가 11명을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로 지난 2018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시간입니다. 경기도 포천에는 20년 넘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온 작은 복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료급식과 연탄 나눔, 푸드뱅크 사업까지 소외된 이웃 곁을 지켜온 포천 나눔의 집인데요. 특히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주민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다문화 사회 속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재를 펼치고 한글 문장을 따라 읽습니다. 포천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 한글 교실입니다. 낯선 언어 속에 고립됐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과 의료 상담도 받습니다. 김밥, 재료, 예요. 센터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문제나 산재 피해 상담, 노동권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 2세들에게는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등록으로 자랐어가지고 나눔의 집에서 이제 온갖 지원들을 많이 해주었고 병원비나 이런 수술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고 나중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나눔의 집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쪽이 단속되어서 이제 나가면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크죠. 정부에서 전혀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거든요. 포천 나눔의 집은 이주민 지원을 넘어 지역 복지의 마지막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나누고 겨울이면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함께 사는 마을의 온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나눔의 집을 위한 나눔의 집이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보자 해서 봉사자 조직하고 후원자 조직하면서 지금은 한 10개 센터에 60여 명의 실무자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에겐 든든한 울타리가,
어려운 이웃에겐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온 포천 나눔의 집. 작은 공간이지만 20년 넘게 지역의 온기를 지켜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문경시가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시상식에서 안전관리부문 대상과 홍보대사 대상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경북소방장비기술원의 영상과 가수 박서진의 홍보 활동이 각각 우수 콘텐츠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문경시는 지난해 종합대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지역 홍보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발전 전략 포럼이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렸습니다. 경북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현황, 산불 특별법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의 재건을 위해 산림 휴양, 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산림투자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열 57회화 작가인 권영애 작가의 8번째 개인전 결에 닿다가 안동 문화예술의 정당에서 열렸습니다. 권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소장작품 200여 점 중 최근작 위주의 4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작가는 고향에서의 시간과 기억을 삼배와 57이라는 전통 재료에 담았다며 전시를 마친 뒤에는 그동안의 작업 과정과 철학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4일간 열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 행사에 관람객 6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마촌 등 대릉원 전역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와 XR버스, 도슨트 투어 등 다채로운 체험이 인기를 끌었고 에이펙 개최 특수로 외국인 관광객 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경주시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됨에 따라 내년에도 대릉원에서 신라유산과 첨단 미디어를 결합한 미디어아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민원전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바로 콜센터 ARS를 도입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스템은 경주페이, 차량 등록, 교통불편 등 시민 문의가 많은 3개 분야를 핵심 민원으로 설정해 해당 번호 입력 시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류와 불편 사항을 보완한 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천 마늘 융복합센터가 준공 기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천시 신영면에 들어선 융복합센터는 총 2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약 488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자들이 마늘을 활용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청년몰이 입점했고 체험장과 사무 공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영천 마늘 농촌 융복합 사업 추진단을 중심으로 영천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우호도시인 일본 이즈미 사로시 대표단이 수성구를 방문해 양도시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23년 7월 우호 교류도시 협정을 맺은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 사로시장 등 대표단이 지난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수성구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 동안 수성못 등 대구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문화예술 시설인 수성 아트피아를 찾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도시 간 합창단 정기 합동 공연 추진 등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